안녕하세요. 저희는 환자의 생명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환자 이송과 함께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 구조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김채은, 엄서영, 조수연, 허윤경, 정민경, 손재희라고 합니다. 목차는 1번 서론, 2번 응급환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3번 응급 이송 시 문제점, 구급차 이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4번 닥터 일기, 5번 현재 응급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6번 응급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7번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응급이송 중과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팀은 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수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구급차보다 빠른 이송을 하려면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못하는지, 응급실 구조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을지 더 자세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환자 이송과 함께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 구조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응급 환자는 일반 환자와는 달리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한 순간부터 30분 이내의 응급조치가 환자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응급 환자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황이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 등 병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시 구급대나 병원 도착 전까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의 상황과 구급차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환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아 신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능력과 시간이 없어 자신의 생명에 대해 자기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의료 지식 부족, 신분 확인의 어려움, 자기 권리 행사 어려움이 응급 환자의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할지, 일반 차량을 이용해야 할지, 응급실에 가야 할지 애매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로써 응급실 방문이 불필요한 환자의 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인 자기결정권은 환자 스스로 죽음이나 의사 등을 결정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자기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급차에 환자를 태우고 이동할 때 환자 이송 시간이 지체된다면 환자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이송 시에는 빨리 환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며 교통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환자를 응급처치할 때 주변 환경이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서 의료 실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며 여러 번을 검색한 결과 이러한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시간 감소를 위한 전략적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119를 이용하여 발요, 의료기관에 내원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게 의료기관 명단 및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급차 대비 응급환자의 수요가 많은 소방서에 구급차를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송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AI가 신호등 불을 구급차가 지나간다면 초록불로 바꾸거나 사고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혼잡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 신호등은 구급차가 신호 제어기와 연결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구급차가 신호 대기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고 동영상 데이터 분석은 사고가 난다면 AI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분석한 동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 신호를 교통 흐름에 맞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동 신호등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 사용해 보았더니 구급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전담 헬기를 말합니다. 이는 대체로 심한 외상이나 심장 및 뇌 혈관 질환 환자를 위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헬기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나 닥터헬기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앞서 찾아본 결과 첫 번째는 닥터헬기의 이착륙장 부족 문제입니다. 응급 환자가 신고 접수되는 전국 지역 병원에는 헬기 착륙장이 없고 인계 지정 관리가 허술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시도 기업에서의 이착륙장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된 법안으로는 비인계점에서도 닥터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닥터헬기의 수입니다. 닥터헬기 이송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단 7대의 헬기만으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126대의 국교 헬기와 닥터 헬기를 함께 운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헬기 6대와 국방부 소속의 헬기 7대 등 각 분야의 헬기를 운항하게 된다면 골든타임 단축과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이 더 짧아져 효율적인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닥터 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닥터 헬기로 여러 명의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인해 폐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소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응급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응급실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PPT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환자 분류소는 환자 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해야 하며 응급환자 진료구역은 최소 2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면적을 11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은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내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 외에도 감염 관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개정령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센터에는 2개 이상의 음압격리실과 3개 병상 이상의 접촉격리실을 갖춰야 하며 지역응급센터에도 적어도 1개 이상의 음압격리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에 감염 관리를 위한 공간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병상 사이의 거리를 1.5m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병상을 감축시켜야 하며 병상에 연결해야 하는 산소나 흡인기 등의 부속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위치를 모두 고쳐야 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또한 응급실은 감염 병동이 응급실 병동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 환자와 감염 환자의 동선이 겹쳐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 환자의 증가 및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응급센터 내에 관찰 병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응급센터 내 관찰 병상을 설치했을 때 환자의 방출을 조절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경보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조기 경보 체제를 통해 지역 응급센터와 병원 병상 정보를 통합하고 전국 응급실 상황을 파악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의 감염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책임 의사를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입원 체류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 의원들에 대한 야간 당직제 또는 휴일 당직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 환자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열악한 진료 환경에 대한 해결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분류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에 배치된 베드 중 일부를 경증 환자를 위한 의자로 대체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과 구급차 내에서 파악한 환자의 상태를 병원과 공유하여 병원 측에서 미리 처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성별, 나이 등의 분류 기준에 맞춰 응급실 입구를 따로 마련하는 방법도 환자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의 신체나 정보 노출 및 안정적 치료, 2차 감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환자의 심각도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병원에 설치하고 취객이나 보호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병원 내 보안 강화하며 응급실에 대한 시민, 의료인, 의료기관, 정책당국 등의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심각도를 알려주는 안내판의 경우 영국에서 실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의 구조적 제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은 최소 20병동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처치실에는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등 응급실 내부 구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내부 구조 기준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관리를 위한 응급실의 시설 규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감염 병동과 응급실 병동을 따로 분리하여 일반 환자의 병동과 떨어져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병동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면 응급실 내에서 일반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병동 내에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 감염 관리를 위한 응급실의 시설 규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와 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먼저 의료체계란 응급환자 발생 전과 후에 진행되는 응급치료의 체계를 뜻하는 말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응급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존재입니다. 응급환자는 시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설은 도시에 편중이 되어 있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시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병원을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내혈관, 정신질환자,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 인프라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정신과 대응이 가능한 곳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모두 86개소이며 소아용 응급실 3개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5개소 등 소아응급 정신질환자 등의 진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응급실은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신변 위협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사나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최고의 근무 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해주고 응급환자가 한 병원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환자 수용력의 부족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가 가능한 적정 병원을 찾아 이송하는 것이 문제인데 환자가 도착을 하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환자는 골든타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환자를 옮기는 전원체제를 갖추고 환자로 넘치는 응급실은 베드가 부족하므로 베드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과 응급환자와 관련한 제도의 부족,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의료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국민, 정책당국 등의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무지, 응급 환자와 관련된 제도들의 부족,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보호자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이용에 관한 제도, 응급처치와 관련된 시민교육,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부상가를 수용하는 병실인 만큼 응급실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응급실 이용 환자 과밀화로 인한 응급실 공간 부족, 응급 환자의 열악한 진료 환경, 의료진들의 과로 등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외 사례와 관련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 내 관찰 병동 설치, 수어와 성인이 입구 배치, 응급의료체계 보완 등이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교통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환자 이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자동 신호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주변 신호등과 구급차가 지나갈 때 신호등이 바뀌며 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차들이 많아 구급차 이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닥터웨기를 깰 수 있습니다. 닥터웨기는 도로 대신 상공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더욱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생명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환자 이송과 함께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 구조